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9월 23일 이슈 방담 19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중국인이 아니라 국경 밖에서 수백만 명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인이 이 외국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한국의 선관위 공직자를 협박해서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추론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 정찰기가 항공기 식별 코드, 트랜스폰더 코드를 조작해서 중국의 레이더 체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미국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경은 서방 세계 240만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것으로 서방 세계 선거 관련 공무원을 협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선거 관련 공직자의 개인정보도 중국이 획득했을 것이고 이것으로 4.15 부정선거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도 선거 관련 공직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데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수백만 외국인 개인정보를 획득해서 국경 밖에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달 초 중국과 러시아 매체들이 미국의 정찰기가 중국 근처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의 식별 코드, 트랜스폰더 코드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잘 알려진 사례는 미국의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오키나와에서 이륙해서 황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시하고 있는 미사일 테스트를 정찰했는데 그때 식별 코드를 변경해서 중국 측 레이더에 이것이 말레이시아 비행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북경은 올해도 이러한 사례가 100건 이상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 정찰기들이 그들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식별 코드를 변경했고 중국 측 레이더의 혼선을 야기했다고 북경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경은 레이더 시스템이 미사일 공격 체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시스템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레이더망의 혼선을 초래하는 기망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북경은 지난 1월 레이더 혼선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무성은 중국 항공식별구역에서 미국 항공기가 정체성을 숨기는 행위는 중국의 영공안보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 웨빈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공군기들이 다른 나라의 민간 항공기의 식별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이것은 사악한 행위다. 그는 또 우리는 우리의 영해와 영공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이렇게 위험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경대학교에 있는 남중국해 감시단이라고 하는 중국의 싱크탱크가 최초로 미국 정찰기들의 이런 행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발간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오인된 항공기 정체성이 과거에 있었던 사고처럼 민간 항공기 격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경대학교 남중국해 감시단은 이것이 국제 항공 안전을 위험과 불확실성에 빠뜨리고 지상 방어체계의 오판으로 이어져서 오인된 민간 항공기의 격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미국이 그것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서 남중국해의 영토와 영해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개입을 위해서 정찰기 정체성을 감추고 남중국해 지역을 정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 수백만 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외국의 선거 공무원들을 협박해서 선거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러시아 게이트 음모론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에 따르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를 소유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선거 해킹, 그리고 다른 공모를 통한 대대적인 선전선동으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푸틴은 크레물린 사령탑에 앉아서 트럼프에게 지시를 내리고 트럼프는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의존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증했고 중국은 이제 미국 밖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좌파들은 중국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틱톡의 위험성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를 웃어넘기고 마냥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서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이 트럼프의 음모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결국 옳았습니다. 미국의 매체 바이스의 새 보고서에서 게빈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인도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에 대한 대대적 감시를 해왔다. China has been doing massive surveillance on millions of citizens in the US, UK, Australia and India. 북경의 군부와 정보기관에 연결된 중국의 한 기술기업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민간기업 젠후아 데이터로 갔습니다. 이것은 선전에 있는 기업인데 이것의 주요 고객 명단에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업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무려 240만 명의 이름과 개인 상세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호주인 35만 명, 영국인 4만 명, 그리고 고참 정치인, 왕족 구성원,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군 장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는 생년월일, 주소, 결혼 여부, 친인척, 정치적 교우, 그리고 소셜미디어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소셜미디어와 다른 공개된 소스에서 제출되었고 일부는 은행의 비밀기록, 직업신청서, 그리고 신경과 병원 파일에서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거래하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한 정보 분석가는 이 거대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 on 스테로이드라고 묘사합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라프는 이러한 정보의 규모가 충격적, frightening 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국,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태리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가득하다고 미디어 콘소시엄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학자이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 크리스토퍼 발딩 교수에게 처음으로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었는데 그는 이러한 발견을 성배, 홀리그레일의 발견에 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중국의 감시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폭과 깊이 그리고 그것의 전 세계적 커버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지난 월요일 한 보고서에 발딩이 썼습니다. 세상은 중국이 우리를 목표로 하는 raw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보와 영향력 작전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를 깨닫는데 이제 겨우 입문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젠후아 데이터 웹사이트는 그것이 군대, 보안 그리고 해외 선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민족의 위대한 회춘, Great Rejuvenation of Chinese Nation이 이 회사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내려졌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왕수의 팽은 과거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해서 중국의 소셜미디어 위챗을 사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공개적인 적대 행위는 하지 않고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그리고 선거 조작 개입으로 적국을 파괴하고 불능 상태로 만드는 비관습적 방법을 사용하는 공격입니다. 중국은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것의 국경 밖에서 넓고 깊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중국이 외국의 선거 관련 공직자들과 평범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들의 희망, 욕망, 성향 등등 그들의 심리 상태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들의 약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이들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시민도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을 숨기면서 중국의 정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옮기고 중국 앞에서 살살 기면서 이제 중국의 심리전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놀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게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당했습니다. 중국이 4.15 총선 조작을 위해서 선관위 공무원들의 신상과 그들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했고 그들에게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선관위 모든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중국 공산당의 4.15 총선 조작에 협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11월 대선 조작에는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